오르면서 11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생성형 AI로 사진, 영상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동안 그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챗GPT로 지브리 스튜디오 풍으로 프로필 사진 만들어서 이제 카톡 프사로 설정하는 거.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AI를 이용한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AI를 발판 삼아서 또 콘텐츠와 문화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인 이 시장 같이 한번 또 들어보셔야죠.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I 많이 쓰시죠? 저희도 많이 쓰죠. 예. 특히 뭐 생성형, 영상, 이미지까지도요? 영상 이미지는 사실 거의 안 쓰고요. 요즘엔 이제 활용하는 것들은 뭐 보고서를 가지고 PPT 만드는 것들을 작업은 좀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도 AI가 뚝딱뚝딱 만들어주죠. 네, 그런 미디어 AI는 좀 쓰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는 AI가 생성형으로 콘텐츠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문화시장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시장이 지금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뭐 단어, 문장 몇 개만 넣으면 얼마든지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그 아주 작은 시장만 해도 지금 현재 한 17조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17조 원인데 한 5, 6년 뒤에는 이게 한 250조 원까지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누구나 자유자재로 창작자가 될 수 있고 물론 전통적인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창작자들을 발굴해낼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그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스타트업도 만들어질 것이어서 뭐 위기와 기회 양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챗GPT 3.5가 22년 11월에 나왔을 때 글을 써준다라는 걸로 세상을 놀라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는 왜 프로야구 그 점수 그거를 로봇 기자가 이제 대신 쓰기도 했었고 이제는 그 수준 한참 넘어섰죠. 그 로봇 기자가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스포츠 경기들 네. 그리고 뭐 주가에 대한 기사들 이런 것들은 사실 마감시황. 네, 그동안도 자유자재로 많이 이용되어 왔었는데요. 이제는 챗GPT가 그냥 이런 정해져 있는 숫자 기반의 기사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심지어 어느 국가나 지역의 인구적인 특성이나 내가 타겟하려고 하는 고객들의 어떤 성향들까지 분석해서 거기에 맞춤형 광고를 적어준다거나 맞춤형 뭐 블로그를 적어준다거나 이런 것까지 정성적으로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런 로봇 기자나 이런 그 AI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이 어딘가 좀 어색하고 문맥이 좀 어색하고 어딘가 읽었을 때 그 일반적인 기자 사람 기자의 그 문맥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AI가 일종의 감성 지능까지 장착을 해서 누가 봐도 매끄럽고 보았을 때 이게 그냥 사람이 쓴 것인지 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한 판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으니까요. 감성지능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감성을 또 흉내내는 거죠. 이성을 흉내냈다면 이제는 감성을 흉내내는 시대로 가고 있고 요즘에 나오는 그 사진 특히 뭐 나노바나나 이런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이런 텍스트 기반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맨 처음 나왔을 때에는 재밌어서 시도해봤지만 막상 만들어 보니까 이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네. 네. 뭐 손가락 구현이 잘 안 된다거나 대표적으로 또는 이제 실제 사진과 비교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약간 그래픽의 느낌이 이제 보통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등장한 구글의 나노바나나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인지를 분별하기 좀 어려워지는 지점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의 그것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이미지나 어떤 반복적인 영상 작업 또는 그 좀 고화질이지만 좀 어색한 영상들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영상이나 사진 작품들은 이제는 실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실제 찍은 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놀랍습니다. 뭐 오픈 AI나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거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혹시 스타트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 있습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비상장일 뿐 여전히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은 미국의 런웨이라고 하는 AI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런웨이. 예, 런웨이 같은 경우도 이달 초에 비디오 모델 젠 4.5라고 하는 이런 AI 기반 비디오 생성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런웨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사람과 어떤 특정 물체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 구현한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련의 동작들이 앞뒤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특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작용을 잘 이해한다면 사람이 문을 열거나 의자를 앉는 그런 과정들을 실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앉는 것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 그 과정을 보니까 뭐 엉덩이부터 뒤로 쭉 빼고 앉더라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네, 그리고 내가 넣어놓은 그 동작들이 앞에서 이 컵을 집으면 그 다음에 뭐 입으로 가져와서 마시는 그런 일련의 동작들, 앞과 뒤가 연결되는 것들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런웨이가 강조하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컵 살짝 찌그러지는 것까지. 네, 그렇다 보니까 런웨이가 사실 기업 가치로도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해 있는데요. 올해 4월에 그 시리즈 D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를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화 한 4조 4천억 원 정도로 인정받았고요. 그 투자자들도 뭐 빅테크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들어와 있고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고요. 누적 투자로는 거의 5억 달러까지 받았는데요. 올해 초에 사실 메타가 이 런웨이를 인수하고 싶어 해서 시도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 AI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런웨이. 그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이런 AI 기업이랑 같이 뭐 만들고 싶어 하겠는데. 사실 그동안의 제작사들은 이런 AI 기술을 도입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인력들을 좀 대체할 수 있다는 위협도 있고. 그게 다 파괴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제작에 도입할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구현은 안 됐던 한계도 있었는데요. 이 런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헐리우드 스튜디오인 그 라이온스 게이트와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회사가 이런 메이저 영화 제작사랑 체결한 그 최초의 사례인데요. 라이온스 게이트가 뭐 존윅이나 헝거 게임 같은 이런 많은 영화들과 드라마들을 만든 곳인데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 2만 개 이상의 영화나 TV 작품들 이런 데이터 콘텐츠들을 런웨이 AI 모델에 올려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런웨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AI 모델과 다르게 이 학습된 AI 모델은 라이온스 게이트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작품들의 특성들 그리고 어떤 같이 제작했던 이런 제작한 작품들의 그런 뭐 카메라 그 무빙이라든지 이런 그 뭐 화질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 존 윅이 총 쏘는 스타일을 다 학습을 해서 존윅 뭐 5, 6, 7 계속 만들어줘 하면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예. 이게 전통적인 콘텐츠 대기업이 인공지능 회사들과 협업하는 것은 요즘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토리 IP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메가 IP 회사인 월트 디즈니도 네. 오픈 AI에 3년 동안 콘텐츠 협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네. 단순히 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에 직접 지분 투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지분을 유의미하게 확보를 하고 동시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많은 IP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뭐 그 미키마우스나 겨울왕국이나 마블 같은 이런 그 콘텐츠 IP를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AI 영상 모델 소라나 챗 GPT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이제 협업을 하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구글은 쓰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요. 맞습니다. 구글은 쓰지 못하게 했는데 반대로 오픈 AI도 협업 기간은 3년이지만 오픈 AI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은 단독으로 오픈 AI에게 제공을 하고 나머지 2년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다만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오픈 AI 지분을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분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워런트 선택권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 번에 어떤 그 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전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 기업과 AI 기술 기업이 계속해서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비용도 아끼고
없던 것도 창출해 나갈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KBS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같이 협업한 사례가 공개가 됐던데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고 네. KBS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많이 쌓아왔던 이런 영상 콘텐츠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NC가 가지고 있는 NC AI 같은 경우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MCN 스튜디오 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여러 그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할 때 같이 협업을 하자 이런 좀 혁신들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시사점은 전통적인 미디어나 전통적인 방송국 제작사들도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거부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 있고 동시에 전통적인 이런 기업들이 도입을 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와 가깝게 구현될 정도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좀 시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또 영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음악 또 AI로 만들어내는 거 되게 이제 편리해졌잖아요.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 예. 뭐 광고 영상을 봐도 요즘에는 광고 하단에 뭐 이 음악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음성 합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음성 합성 모델을 통해서 이런 그 음악을 합성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이런 그 음성 인터뷰나 팟캐스트 같은 것들은 대본을 직접 만들고 음성까지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사용자 취향에 맞는 이런 플레이리스트 음악들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이제 구현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2022년도에 만들어진 수노라고 하는 미국의 네, 인공지능 기반 그 음악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작곡해주는 AI죠.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글자로 명령문을 적으면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원하는 멜로디, 가사 분위기 그리고 이게 보컬을 어떤 스타일 보컬로 할 것인지 밴드 음악은 뭘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 장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반 상업적인 음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게 만들어주는 거 잘하는 회사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정하고 있는 올해 연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한 2,2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달에 시리즈 C 투자를 받을 때 그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3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출 그 배수로 해도 지금 15배가 넘는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역시 엔비디아 산하의 엠벤처스가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알려진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네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문어발 중에 하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앞서 런웨이 같은 경우는 구글의 투자도 받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생태계 안에 있는 AI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전략적인 또는 재무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피지컬 AI, 뭐 로봇 만드는 회사들, 또 이런 AI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 다 점 찍어 놓는 거죠. 그 스티커도 붙여 놓더라고요. 엔비디아 예전에 인텔 인사이드 아니면 이제 퀄컴 그 스마트폰 AP 들어가 있는 이런 스티커 붙여 놓듯이 엔비디아도 스티커를 다 붙여 놓더라고요. 자기네가 찜 찍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음성이나 음악 분야의 AI? 한국도 그 영상보다 음성이나 음악을 만들어주는 AI 스타트업들은 꽤 많이 등장해 있는데요. 네. 뭐 포자립스나 뉴튠 같은 곳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곳들이고요. 사람과 비슷한 음성을 만들어주는 네오사피언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설립됐는데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서비스명으로 인공지능 기반 사람과 비슷한 음성을 만들어주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요즘에 쇼츠 릴스 보면은 여기 타입캐스트 음악이 아니죠. 음성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밈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왜 사투리 쓰는 막 네. 그런 목소리들도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 목소리일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TTS라고 해서 예. 그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TTS 기술들을 쓰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음성 스타일을 학습해서 그 특정인의 목소리와 유사한 다른 말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동시에 뭐 말투라든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목소리를 기반으로 노래를 하는 음성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제 목소리이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목소리 스타일로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구현을 해준다거나 네. 또 그 사진을 가지고서 영상처럼 이제 캐릭터처럼 움직이는 것들 이런 전반적인 기술들을 이제 구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올해 그 11월까지 누적된 가입자가 한 260만 명 정도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유튜버나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LG U+ 같은 곳들도 일종의 고객사 기업들로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상장 전 지분 투자 프리-IPO로 한 16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한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도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국어 더빙까지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기술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 회사 기술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와이스트릿에서 야식 잡설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이브 뭐 BTS 이게 사실 좀 글로벌 콘텐츠잖아요. 요거를 AI로 영어를 이대호 목소리로 하는 것처럼 입 모양도 영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환이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거의 아주 맥락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구현이 가능하죠, 이제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랑했습니다. 엄마 나 영어 잘하는 것 같지? 막 이렇게. 제가 며칠 그 지난주에 자리를 좀 비웠었잖아요. 진행자가 없을 때도 목소리를 학습을 해서 AI로 어떤 진행까지도 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머지않은 미래 혹은 현실일 수 있겠어요. 네오사피엔스가 개발한 기술도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2020년도에 설립된 슈퍼톤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실제 사람과 가장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초현실적인 목소리 구현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좀 더 음악에 집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얘기해 주신 것처럼 BTS의 특정 멤버의 목소리라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서 거의 유사하게 다른 음악을 부르는 것들을 구현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의 특성이나 그런 억양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스타일까지 반영을 해서 새로운 음원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존의 음원에서 특정한 보컬만 바꿔준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실제로 2023년도에 그 하이브의 거의 피인수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원래 2021년도에 1차 투자로 한 40억 정도로 투자를 하면서 전략적인 관계를 맺었고 2023년도에는 450억 정도로 추가 투자해서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슈퍼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하이브 산하에서 인공지능 음원 개발 또는 인공지능 음성 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기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아티스트들의 목소리 또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그런 그 제작 과정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하이브가 그 대외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대표이사의 목소리 일부가 실제로는 이런 슈퍼톤이 만들어 놓은 인공 그 음성이었다라는 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2시간짜리 내레이션, 더빙 참 힘든데 그냥 AI로 학습시켜서 다 돌려버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는 저도 목소리 직접 오지 말고 더 보내드릴까요? 출연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농담입니다. 한동안 그거 유행한 적 있어요. 뭐 아이유 씨가 부르는 밤양갱, 박명수 씨가 부르는 밤양갱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서 노래를 대신 부르게 하고 그걸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막 유튜브 같은 데 올리고 이게 저작권 같은 게 법적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서 다른 음원을 만들거나 그걸 또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사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목소리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좀 전반적으로 애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그 어떤 소송까지 갈 정도의 상황은 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앞서 소개한 슈퍼톤이나 네오사피엔스 같은 경우도 슈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획사와 같이 전략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소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오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가상의 캐릭터가 아니라
만약에 원한다면 사용자가 제가 직접 제 목소리를 모델에 학습시켜서 이용하는 방식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경각심이 남아 있는 게 해외에서도 미국의 음반 산업협회가 여러 가지 이런 음반사들을 대표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노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그 음성 스타트업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소송에 참여했던 워너 그 뮤직에서 수노와 그냥 우리는 정식 파트너십을 맺겠다. 소송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전략적인 협업 관계로 가겠다라고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목소리 저작권이 아주 불합리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런 협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고. 그렇죠. 이 음성 혹은 음악 작곡 AI들도 어딘가에 있는 음악과 음성들을 다 학습을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일 텐데, 근데 뭐 워너뮤직 같은 경우에도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AI 기술을 서로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네요. 네. 다만 이제 걱정은 실제 뭐 음악가들이나 가수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걱정도 있는데 최근에 그 프랑스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 9천 명 정도에게 조사를 했는데 무작위로 음악 3곡을 들려준 다음에 이게 인공지능 음악인지 실제 음악인지 맞춰봐라 라고 조사를 했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97%가 오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음악과 실제 음악 작곡가가 만든 음악의 구별이 무음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맞아요. 그 작곡가 김영석 씨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무슨 대회였는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작곡 대회에서 AI 작곡이 1등을 해서 이거 상 줘야 되는 거냐, 이제는 또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이제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 저는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우리가 왜 영상 내에서 뭐 하나 검색하는 게 텍스트로 검색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영상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대호가 뭐 코를 만지작거리는 화면을 검색해줘. 안 나오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될 수 있다면서요, 이제. 이게 2020년도에 설립된,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립됐지만 한국인 스타트업인데요. 12랩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 영상 속에서도 뭐 심지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영상 안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순간 아니면 내가 원하는 특정한 상황을 검색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CCTV 영상 안에서 뭔가 폭력적인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찾아줘라고 한다거나 스포츠 영상에서 뭐 A라고 하는 선수가 득점을 얼마 하는 상황을 찾아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이 12랩스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목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짜리 야구 영상에서 홈런 치는 장면만 찾아줘. 이거 되는 거네요. 와, 그 아카이브라고도 하는데 왜 방송사에서 그 많은 그 방송 영상 중에서 왜 짤이라는 거 생성하지 않습니까? 그 몇 초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게 또 AI로 된다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한국인 스타트업이고 미국 법인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아, 미국 법인으로. 그럼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어떤 원리로 그 영상 속에서 그 장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단 그 굉장히 거대한 영상 언어 이해 모델을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게 텍스트로 검색을 해도 그 순간을 어떤 순간 캡처나 영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멀티모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멀티모달 영상 이해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장면 단위, 프레임 단위로 그 컨텐츠의 영상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레이블링을 해놔서 내가 원할 때 그 특정 장면을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의 그 시스템까지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하는 고객사는 이 회사의 AI 모델을 이제 막 구독하거나 또는 이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의 생성형 AI는 없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것에 특화되어 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영상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또 창작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지원할 수 있는 AI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 검색 기술, 영상을 이해하는 기술,
어디에서 이걸 또 기술을 그럼 사다 쓸 수 있을까요? 같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은 스포츠리그라고 알고 있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뭐 특정한 뭐 득점, 동작 아니면 그 종목마다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을 많이 쓰고 있고 일반적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동시에 공공이나 국방기관들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CCTV 속에서 어떤 장면을 찾아내는 것들 많이 쓰고 있고 그 공공기관들이 원하는 그 CCTV 속 검색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한 동작을 넣지 않고 뭐 폭력적인 상황,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약간 개념적인 것들로도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공공기관과 민간 양쪽의 고객사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12랩스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고 이제 미국 법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설마 여기에도 엔비디아가 또 찜했을까요? 네, 한국에서 엔비디아에게 그 수백억 단위 투자를 받은 회사들 중에 손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1,50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엔비디아 그 산하에 있는 엔벤처스에서 한 1,000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45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전략적인 파트너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올해에는 그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제작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테지 아카이브에 이런 그 영상이의 AI 모델을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12랩스라는 회사 이름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겠네요. 영상 쪽으로도 AI가 기술이 엄청납니다. 아까 이동현 님이 그 유튜브 보면 의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광고하던데 이거 대부분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황당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즘 진짜 그런 가짜 의사? 그러니까 뭐 대놓고 저는 의사입니다라고는 안 합니다만 의사처럼 보이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약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그냥 건강식품을 약처럼 광고하는 그 AI 광고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것들을 걸러내는 인공지능 기술들도 해외에서는 좀 초기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 그 충분히 고도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살짝 티가 나기는 합니다만 속기 쉬워요. 그럴 때는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 영상 보면서 이게 진짜 광고 같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 번씩 생각을 좀 나눠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 앞에서 사람이라도 뭉쳐야죠. 가짜 의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가상의 인물, 버추얼 디지털 인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그 2D 캐릭터 방식의 그 버추얼 캐릭터들도 있고 사람처럼 보이는 하이퍼리얼 캐릭터들도 있는데요. 완전 사람처럼.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일종의 이제 하위 문화 또는 소수들만 즐기는 문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 서브컬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버추얼 유튜버나 버추얼 아이돌들이 콘텐츠 업계에 거의 주류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가상 인간 어디가 선도를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시작하다 보니까 일본이 선두주자이긴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커버나 애니컬러라고 하는 버추얼 아이돌 일종의 에이전시 회사들이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버추얼 아이돌 전문 기획사예요. 예, 근데 두 회사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 커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하는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한 4,100억 원, 애니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한 4,000억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버추얼 아이돌이 일반 아이돌 못지 않습니다.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음원 발표도 하고요, 앨범도 내고 이렇게 팬층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뭐 굿즈나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또 버추얼 아이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음원을 가지고서 좀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 아이돌 대비 좀 장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플레이브라고 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 그 영상 띄워드리고 있는데 뿌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명의 멤버 이름은 단 한 명도 제가 잘 모릅니다. 플레이브만 기억하면 되죠. 네. 네. 근데 작년에 저도 재밌게 봤던 게 버추얼 아이돌 중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제 음악 방송 1위를 했고요. 와.
예, 그리고 올해 초에 발표한 음악으로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뭐 태국이나 홍콩, 일본에서 해외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 아이돌과 못지 않은데 이게 이제 버추얼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추얼,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그림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 그룹인데 실제 오프라인 큰 체육관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하고 수만 명이 그걸 또 보러 오고 신기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좀 여세에 있으신 분들은 사이버 가수 아담 떠올릴 수 있거든요. 사실 뭐 그때랑 기술을 비교할 수는 없죠, 거의. 사이버 가수 아담은 제가 이해하기로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이제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영상 만들어서. 예, 이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뒤에 블래스트라고 하는 기술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그 블래스트 같은 경우는 방송사 사내벤처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여기는 게임에서 보통 이용하던 이런 실시간 엔진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모션 캡처 이런 방식을 아이돌 제작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메라를 놓고 실제 사람에게 이런 마커가 붙어 있는 수트를 입어서 이게 미리 제작하지 않고 거의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실시간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기반 기술들을 갖춰놓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대 뒤에서 댄서들이 춤을 추면 그대로 이 버추얼 그룹이 따라서 춤을 추고 행동하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실시간 빛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공연을 실황을 할 수도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실제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이제 예전에 이런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당시의 버추얼 아이돌과는 완전하게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시장이 참 크잖아요.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는 가장 큰 버추얼 산업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버추얼 아이돌이 러10이라고 하는 아이돌이던데요. 이게 여성 캐릭터이고 어떤 영상에서는 2D 캐릭터로 나오고 어떤 영상은 3D로 나오는데 2012년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 2012년 데뷔예요? 예, 아직까지도 가장 인기가 많고 최근까지 알려져 있는 연간 매출이 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누적 매출이 8억 5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중국식 유튜브 방송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좀 많이 주류 문화로 정착해 있는 버추얼 아이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실존하지도 않는 버추얼 아이돌에 열광을 하고 그래 이해 잘 못하시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미키마우스가 진짜 쥐가 아니잖아요. 헬로키티가 뭐 진짜 고양이가 아닌 것처럼 근데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이제 희망하는 직업 순위 옛날에는 뭐 대통령, 연예인이었다면 이제는 크리에이터라면서요. 전부 다 뭐 유튜버, 틱토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그렇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만 창작자들만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오래가 됐는데 예를 들어 뭐 1인 창작자가 워낙 많은데 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튜버이지만 내가 뭐 어떤 굿즈를 만들고 싶거나 내 팬들과 소통하는 다른 플랫폼을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매달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영상물들이나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 1인 창작자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영역의 창작자든 본인의 IP를 가지고 사업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게 일종의 크리에이터 지원 플랫폼 또는 팬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이고요. 아이디어만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와 이제 본인이 어떤 인기도나 팔로워가 있는 이제 IP가 좀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예를 들어 이데오 방송자 진행자님이 나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굿즈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인형을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할 때 이걸 뭐 본인이 지금 다 만들고 결제창을 열고 하는 건 이제 번거롭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에 파트너로 들어와서 우리가 나머지 뒤에 복잡한 작업들은 지원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크리에이터 플랫폼 또는 팬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나요? 이런 거. 대표적인 곳들이 미국에서는 뭐 페이트론이나 카메오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데 페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가나 유튜버나 팟캐스터나 이런 곳들이 들어와서 멤버십이나 구독 기반으로 본인들의 콘텐츠를 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카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때 굉장히 좀 유명해졌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 연예인들이 또는 좀 인플루언서들이 네. 내 팬이 원하는 1대1 맞춤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식을 많이 썼었고요. 1대1로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A라고 하는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가 나를 위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방식의 영상을 이 카메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가연아 생일 축하해를 맞습니다. 불러주는. 예, 예. 그거를 근데 한 명 한 명 연예인이 카메라 앞에서 한 1,000명, 10,000명의 팬 이름을 불러주기는 정말 이제 불가능한 건데 AI로 하면 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능해지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동시에 또 뭐 뉴스 크리에이터나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브스택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여기 네. 같은 경우도 뭐 작가나 저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유료로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내가 그 나의 그런 글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비마이프렌드 같은 스타트업은 일종의 팬덤 플랫폼인데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뭐 e스포츠 선수들 또 배우들이 내 팬덤과 소통할 수 있고 내 팬덤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AI 기술 발전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짜 의사 그런 쇼츠 광고들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악용하는 일당들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 위험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저작권이라든지 딥페이크 같은 이런 음성이나 영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게 콘텐츠가 그럼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네. 이런 것도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1월부터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아마도 처음으로는 인공지능 법을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 기본법. 예, 지금 알려진 게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안전과 건강과 어떤 주어진 기본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에는 규정을 준수해라. 그리고 반드시 워터마크 같은 이런 식별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각 기업들도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잘 그 정제가 될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우려는 좀 남아 있긴 합니다. 박영우 님이 버추얼 가수가 사람처럼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수익률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면, 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뭐 목 상태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하나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버추얼 아이돌 그룹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연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콘텐츠 산업에 생성형 AI 기술이 접합되고 시장 전망은 뭐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겠네요. 뭐 이제는 이런 기술 접목의 주류가 이미 되어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1인 창작자 또는 소규모 이런 창작 기업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시장 전망은 너무 좋은데 다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성장이 얼마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스타트업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인데 얼마나 다른 접근론과 기술을 가지고 좀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은 님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보내주셨고 8960 쓰시는 분은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해서 콘서트도 데리고 갔다 왔고 굿즈도 살 수 있다고 공지 뜨면 오픈런 하면서 주문해주고 막 이런 경제가 또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또 배웠습니다.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